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2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제의 증명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럼 명제의 증명과 절대부등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기 전에 교과서나 개념서를 읽고 오는 예습을 하고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학교, 학원, 혹시 인강이라도 강의를 듣고 이 방송을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방송을 끄고 교과서나 개념서를 읽는 예습을 하고 와서 방송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 방송을 바로 듣는다면 저는 이 책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기회를 뺏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부인데 그것을 몸에 익힐 기회를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 생각할 기회를, 이거는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 예습을 통해서 그걸 챙기고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게 예습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생부터 공부법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다시 가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습을 하고 와서 제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온전히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몇 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확인하고 끝나게 됩니다. 혹시 예습을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점점 헷갈린다, 말뜻도 잘 모르겠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는 몇 가지를 듣고 나면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책을 한 번 더 읽고 다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책 속의 이야기를 따져보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습을 하고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제 방송을 다 듣고 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천천히 풀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면서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몇 번 연습하고 다시 풀고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 단원을 배울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서 다음 단원으로 가면 다음 단원도 새로 배운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원도 잘 익히면 그 다음 단원도 역시 쉽죠.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개념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과정을 소홀히 한 뒤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다음 단원에서 뭔가를 새로 받아들일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뒷단원이 어렵다면 그 앞단원을 다시 가서 좀 더 제대로 한 번 더 공부하고 다음 단원으로 가보세요. 어렵지 않게 그 단원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이 좀 더 재미있고 쉬워지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말뜻부터 살펴볼까요? 정의는 낱말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수학책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은 정하다는 뜻입니다. 정할 정자죠. 의는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의 자죠. 그래서 정의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정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정은 어떤 정의일까요?
우리가 정거할 때 정자고 정인이라고 할 때 그 정자입니다. 명은 밝히는 거죠. 밝을 명자입니다. 밝히다. 정거를 들어서 뭔가를 밝히는 것.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참임을 밝히는 것이군요. 참임을 밝히는 것. 정명. 자, 정리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정리는 참임 명제를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역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의할 때 정자처럼 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에는 이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해져 있는 이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정해져 있는 이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공식, 성질 이런 낱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는 공식, 성질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볼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배운 적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정리나 성질이란 말은 같은 뜻이겠죠. 다 공식이란 말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등변 삼각형의 공식을 배웠죠. 저도 이등변 삼각형의 공식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죠. 이걸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이렇게 정리는 공식,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우를 이용한 정명법에 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정명을 할 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대우를 이용한 정명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능숙하게 정명해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과서나 문제집에 정명해 놓은 것을 한 줄 한 줄 정확히 이해하면서 내려갈 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뒤에 그 정명을 따라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완벽하게 그 정명을 적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명하는 연습을 해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확한 글을 쓰거나 따져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n이 자연수일 때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n이 짝수이다 였으니까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면은 n제곱은 홀수다. n제곱은 홀수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죠. 이 대우가 참임을 보이면 됩니다. 참임을 보이면 된다. 자, 이제 목표는 썼습니다.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가 참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을 2a-1 a는 자연수라 둔다. 자, 이렇게 하면 n은 2 곱하기 자연수 마이너스 1, n은 홀수가 되죠. n은 홀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n제곱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야 되죠. n제곱은 n이 2a-1이었으니까 2a-1의 제곱이 되는군요. 이것을 전개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죠. 이것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따져내야죠. 그래서 2로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묶어냅니다. 2로 묶어내면 4a제곱은 2a제곱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a가 되네요. 1은 2로 묶어낼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뭐 더하기 1. 이거는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죠. 이것이므로 n제곱은 홀수다 라고 써낼 수 있습니다.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 n이 홀수였는데 n제곱이 홀수가 됐죠. 참임을 보였네요. 따라서 방금 이 대우가 참이었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풀이를 여러 번 적어가면서 따져보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 명제의 대우,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그렇군요. n은 2a-1, a는 자연수라 둔다. 그렇네요. n제곱은 2a-1 제곱이므로 이것은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고 이것은 2 곱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n제곱은 홀수다.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주어진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네요. 이번에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에 관해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말뜻을 생각해보죠. 귀류법은 귀가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가다. 류는 흐를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죠.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귀류입니다.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잠시 여기 작은 물길을 낸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물길을 다시 이 강으로 연결하면 이 물은 원래의 큰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잠시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귀류라고 할 수 있겠죠.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게 귀류법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주어진 명제가 있을 때 먼저 결론을 부정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입니다. 명제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된 이 명제가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임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부정된 그 명제는 거짓이니까 원래의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러므로 그 결론이 성립함을 보여줌. 이게 귀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한 뒤에 부정한 그 결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원래의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써서 증명하시오. 자,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m분의 n,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라고 적을 수 있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루트 2가 양수니까 m과 n은 자연수라고 본 겁니다. 이의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은 2 곱하기 m제곱, n제곱은 2m제곱과 같다가 되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n제곱은 2 곱하기 무엇이니까 짝수죠.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다. 말이 됩니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인가요? n제곱이 홀수면 n은 홀수죠. 홀수 곱하기 홀수 해야 홀수가 되니까 n제곱이 짝수인 것은 n이 짝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n이 홀수면 n제곱은 홀수가 되겠고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가 되니까 n도 짝수가 맞죠? n이 짝수이니까 n은 2k, k는 자연수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므로 2에 대입하면 이것을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2에 대입하면 EK의 제곱, EK의 제곱은 2m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즉 2m제곱은 4k제곱과 같으니까 m제곱이 2k제곱과 같게 되네요. m제곱은 2k제곱. 방금 여기서 따졌던 것처럼 m 또한 짝수가 되죠. 여기서 m 제곱이 짝수이므로 여기처럼 m도 짝수다라고 할 수 있죠. 즉 m, n이 모두 짝수이므로 m, n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두 짝수니까 m, n이 모두 짝수이면 둘의 공약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가 있죠. 1 외에는 다른 공약수가 없어야 서로소인데 공약수 2가 있으니까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가정은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부등식에 관해 알아볼까요? 절대부등식. 절대는 비교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는 뜻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등식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하죠? 항등식과 비슷하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죠.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 식 자체를 변형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주면 그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등식을 보여드리기만 하고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증명은 여러분의 교과서나 개념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은 이겁니다.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 이상이다. 단 a와 b가 다 양수일 때 성립한다. 그리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 공식을 잘 외워서 쓰면 좋겠죠. 근데 이 공식은 이대로 쓰이지 않고 양변에 2를 곱한 형태로 더 많이 쓰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이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하나 풀어볼까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적는다면 앞에 a 대신에 3의 제곱, b 대신에 4의 제곱이 있네요.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2배의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잠깐. 여기서 방송을 멈추세요. 방송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어떤 방송 강의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실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푸는 것을 방송 강의든 아니면 교실에서 칠판이건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보고 틀리더라도 직접 풀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풀이법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방송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산하니까 결과가 잘 나왔나요? 제가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 루트 3 곱하기 4, 즉 12의 제곱이 되죠. 2 루트 12의 제곱. 루트 12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니까 2 곱하기 12는 2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인가? 9 더하기 16이군요. 9 더하기 16. 이것은 25죠.
그럼 정리를 하면 25가 이상이다. 24. 25는 24 이상이 되었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 이상.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두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법, 그리고 절대부등식,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증명법들을 잘 익히고 특히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라는 식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26회 방송에서는 함수, 관계수 또는 따름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